효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수량이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개, 다섯 개 먹었을 때 효용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효용, 유틸리티, 효용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한 단위 했을 땐 여기에는 10이죠. 그 다음 두 단위일 때는 19, 세 단위일 때는 이렇게 26, 네 단위일 때는 30이에요. 그 다음 다섯 단위에는 여기에는 29지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효용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효용, 만약에 이걸 뭐 함수 관계로 그려라 하면 함수로 한다 하면 효용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수량을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죠. 효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Q에 3승 마이너스 2Q 플러스 만약에 10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이런 효용 함수를 딱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효용은 보다시피 효용은 이렇게 증가하면서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할 때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느냐? 효용이 가장 큰 요까지 소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한계 효용은 어떤 모습이냐? 한계 효용은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점 체감하고 있죠. 체감하는 모습인데 이 총효용에서 이 점의 기울기가 뭐냐면 한계 효용이에요. 요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요 델타 X, 델타 Q분의 델타 U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 델타 Q분의 델타 U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 차액을 1을 이거 한 단위가 증가됐는데 이거 셀 수 있는 단위라고 그랬어요. 이걸 무수히 잘라서 그래서 요거 무수히 잘라서 리미트 해가지고 이것을 델타 X를 갖다가 델타 Q를 갖다가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막 줄여 놓으면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미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dq 하면은 이것을 갖다 dx로 이렇게 딱 둘 수가 있어요. 기호로 따진다면 즉 뭐냐면 이건 구간에 대한 기울기지만 이 구간을 막 줄여놓으면 점에 대한 기울기가 나와요. 이 점의 기울기, 이 점에 대한 기울기,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뭐냐면 한계 효용이죠. 이 점의 기울기는 얼마큼이냐면 이래서 이거라고요. 한계 효용 10이라고요. 그래요. 이게 10, 이게 5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큼이냐? 여기는 9지요. 9면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9 이렇게 찍혀버린다고요. 여기 세 단위면 7이죠. 세 단위는 7 이렇게 찍혀요. 네 단위는요 4지요. 이렇게 찍혀요. 5 단위는요 마이너스 1이죠. 한 단위가 여기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한계 효용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한계 효용과 총효용과 한계는 이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기울기라는 것은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의 개념이고 그다음 이렇게 기울기로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고 수치로 보면 변화율이고 라는 거죠. 그것을 변화율을 여기서는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총효용의 점의 기울기를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한계 효용은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서로 일치가 돼요. 근데 보다시피 한계 효용은 이렇게 쑥 내려가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체감하면서 내려가죠. 그렇죠.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모습을 그대로 붙여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같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형태지만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효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미분해주면 한계 효용이 돼요. 이게 한계 효용이에요. 이걸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 3은 9 앞으로 나오죠. 9q의 제곱이고요. 이건 마이너스 2. 이건 1이 되죠. 이건 미분하면 제로죠. 이런 모습을 나타난다고요. 물론 이거하고 틀려가지고 한 단위를 하면 여기 답이 7이 나오죠. 다시 한 단위는 여기는 10이고요. 이건 제가 수치를 조금 잘 못 써서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한계 효용에 대한 모습이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총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비교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모축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한계 효용이 쭉 이렇게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는 몇 개를 소비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으로서 이걸 활용을 하려면 이거 갖고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럼 몇 단위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예요. 던킨 도넛을 몇 개나 먹으면 좋을까? 몇 개를 먹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4개를 먹어야 효용이 가장 크죠. 5개 먹으면 이렇게 29고요. 근데 어차피 5개 샀다면 여기 보면 조금 더 효용이 더 큰 곳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걸 만약에 요 꼭대기 요걸 소비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3이라는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만약에 33이 이게 4.5개라면 나는 사실 몇 개 소비하는 게 좋냐면 4개 소비할 게 아니라 4.5개, 4개 반을 소비하는 게 효용이 가장 크죠. 그죠?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이 수치로 봐서는 4개 소용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걸 만약에 정밀하게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4.1개, 4.0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효용이 30이에요. 그러면 4.1, 4.2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4.3, 4.5, 4.7, 4.9, 5.0 이 효용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열토막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29가 될 거예요. 4.1개 되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1이라고 할게요. 이게 31.5 만약에 5가 되고 이게 32가 되고 이게 만약에 33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이따가 쭉 떨어지죠, 그죠? 33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 만약에 2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30이 됐다가 50에서 29 이런 형태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밀하게 나눠버리면 그러면 나는 몇 개나 소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용이 가장 큰 걸 골라야죠, 그죠? 여기서 한 개씩 한다면 여기인데 그 위에보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요 꼭대기란 말이에요. 요 꼭대기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밧줄을 쭉 내리면 내가 몇 개인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비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 꼭대기를 어떻게 찾느냐? 이 꼭대기란 점이 뭐냐면 꼭대기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꼭대기인가? 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 좀 편편하죠. 여기 딱. 이건 그걸 어떻게 찾냐면 요 꼭대기는 요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고요. 수평 기울기라는 것은 한계효용이죠. 한계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 이런 점이 바로 꼭대기예요. 그래서 이 점의 기울기는 점점점 이 기울기가 바로 한계효용인데 여기에 19 해가지고 점점점 이게 플러스죠, 이게요. 원래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점점점 작아진다고 10에서 9, 7, 4 이런 형태로 가는데 여기 가서는 0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된다고 기울기가요. 그게 뭐냐면 한계효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꼭대기를 찾으려니까 좀 어렵다는데 어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꼭대기는 기울기가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이 바로 이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에 이거 그림을 정확히 그려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꼭대기인가 그래가지고 밧줄을 갖다 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찾아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이 몇일까? 한계효용이 여기는 알아요. 왜냐면 여기 좌표를 갖다 뚫고 지나가는 요 점이죠. 요 점이 0이죠. 한계효용이요. 그렇죠? 이게 0이잖아요. 효용이. 0인 요 점을 거꾸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4.5라는 걸 딱 나와요. 그래서
한계 효용을 요만큼 소비하는 게 효용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4.5라는 것을 이거 갖고는 알 수 없지만 한계 효용 갖고는 알 수 있다고.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얼마큼 소비해야 됩니까? 이걸 미리 계산을 하면 안단 말이에요. 한계 효용이 이게 만약에 한계 효용이 제로라 그랬잖아요. 제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로는 뭐냐면 여기는 괜히 삼승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제곱이라고 할게요. 루트가 나와서 그래. 그럼 이건 6q가 되죠. 그죠? 6q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제로로 만든 6q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려면요. 그럼 q는 몇 개예요? 3개죠. 이 수치로 봐서는요. 3개를 소비하시면 효용이 얼마큼 된다고요. 여기는 이제 4.5로 나오는데 요거를 계산하면 여기 q가 이게 3이란 말이에요. 3이면 이게 이제 3이죠. 3이면 효용이 33이라는 효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던킨 도너스에 가지고 말이죠. 먹어보고 만족도가 얼마큼이야, 만족도가 얼마큼이야. 이거 먹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런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효용 함수를 이렇게 알 수 있다면 하나 먹을 때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던킨 도너스 집에 가기 전에 이걸 계산한다고요. 나는 던킨 도너스를 몇 개나 먹어야 되는가 계산하면 그러면 효용이 얼마큼 되는가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죠. 답은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된 3개를 먹으면 효용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3개를 갖다 먹으면 효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3, 3은 9, 3, 9, 27, 27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2, 3은 6, 마이너스 6이 빼고 플러스 10이니까 이거는 효용이 여기서 보면 11 해가지고 효용이 21이 나올 거예요. 답이. 3개를 먹으면 효용이 20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이 효용이 20이라는 효용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나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는가라는 건 답이 똑 떨어진다고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거 현실적으로 못 쓸 것 같은데 먹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 던킨 도넛은 먹어보면 뭐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 사귀는 거는 뭐 사귀어봐야 알고 그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건 못 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효용함수를 하면 시행하기 전에 먹어보기 전에 나는 몇 개를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효용 만족도가 최고점이 얼마큼이다 하는 것을 집에서 미리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딱 계산하면 내가 4개 밥 먹으면 효용이 33이라는 효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던킨 도너스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저기 도너스요 4개 하고요 반만 주세요. 4개 다 반은 그렇게는 안 팔아요. 그러면 4개 주시고요. 가만히 있자 뭐 작은 거 없나? 없으면 5개 주세요. 5개 주셔가지고 4개 반만 딱 먹고 반은 딱 남겨 이건 넘어가 하고 그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극대화된다고요. 난 몇 개 소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건 훌륭한 소비의 이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디에서 소비하라 그랬어요? 한계효용이 제로가 되게끔 꼭대기 제로가 되게끔 그만큼 소비를 하세요.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만족도가 최고조입니다. 몇 개 먹으라고요? 4개 반 하고 딱 계산이 나오죠. 훌륭한 소비자 이론이 될 수가 있죠. 훌륭한 소비자 이론이 되면 소비자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지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재를 한 개만 소비했을 때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던킨 도너스에서 꼭 던킨 도너스만 먹어야 된다. 그거 먹고 그거 갖고 효용을 갖다 가장 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던킨 도너스에 가면 던킨 도너스만 팔지 않아요. 거기 보면 음료수도 팔아요. 나는 음료수 먹지 말고 던킨 도너스만 먹으라. 그럼 나보고 몸 맥혀서 어떻게 하라고. 나는 던킨 도너스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뭐 급하면 말이죠. 거기 보면 커피도 있는데 커피 한 잔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한 가지라면 모르는데 2가지, 3가지는 구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소비자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 이론은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만,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세 가지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용도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흠은 뭐냐면 돈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영 제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던킨 도너스가 한 개 얼마예요? 라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언제가 좋으냐면 공짜로 먹을 때 몇 개 먹으면 좋겠습니까? 4개 반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로또 해가지고 또 많이 생겼어요. 오늘은 내가 다 쏜다. 그럼 공짜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해가지고 딱 그럴 때 이거 사용하면 된다고요. 난 몇 개 먹으면 되냐? 4개 반 먹으면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니까 난 그만큼 먹고 딱 할 거예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죠. 던킨 도너스 값하고 아무 상관없죠. 공짜일 때는 나는 몇 개 먹으면 4개 반 먹으면 돼요. 아, 공짜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5개, 10개 먹으면 뭐 어떠리? 그러면 효용이 더 높아질 거 아니냐? 공짜니까 10개 먹으면 괜찮은데 20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배탈 나는 거죠, 뭐, 그죠? 한 30개 먹으면요. 좋다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요. 그냥 던킨 도너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죠? 그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공짜니까 어떻게 몇 개 먹어야 되느냐? 공짜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다 죽는 수가 있는데 죽어도 좋다. 때깔이 좋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많이 먹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경제원론을 안 배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경제원론을 배우면 말이죠. 딱 아주 공짜라도 많이 먹지 않지요. 어차피 기분 좋으려고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은 미리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는 몇 개 먹어야 되는가. 경제원론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미분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한계용이 제로가 되는 점. 아, 난 4개 반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공짜 먹으라면 딴 사람은 막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경제원론을 안 배우니까 그냥 막 먹고 말이죠. 먹고 싶자. 먹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 많이 먹으면 저렇게 탈나는구나. 그래서 한 2개만 먹고 나서 난 그만 먹을래 하고 뭐 위가 작아 뭐 그렇게 가지고 기분이 조금 덜 안 좋은 형태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원론을 배웠으니까 4개 반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그럴 때는 딱 하면요. 저 5개 주세요 하고 4개 딱 먹고요. 반만 딱 먹고요. 아, 나는 여기서 딱 끝낼래가 반은 딱 남겨놓고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만 먹으려고 요때가 기분이 좋거든요. 얼마큼 좋은데 33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딱 나오는 게 가장 훌륭한 소비자가 된다는 거죠. 자, 공짜일 때는 이게 딱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한 개 2,000원씩 네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럼 돈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걸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몇 개 먹어야 되는지. 던킨 도너스가 2,000원입니다. 그러면 난 몇 개 먹어야 됩니까? 그거는 여기 답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소비자 이론으로 보기 힘들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이제 경제학을 조금 더 공부하면 2,000원이라고 그럼 여기에 2,000원 단위를 여기다 닦아요. 던킨 도너스 가격이 지금 2,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되냐면 한계 효용과 요 가격과 요만큼 소비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계용이 제로가 아니라 이건 공짜일 땐 제로지만 한계용이 돈을 치르려 한다면 던킨 도너스의 가격하고 서로 만나는 점에서 수량을 딱 결정해가지고 그만큼 소비하면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효용이 가장 큰 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는 게 답이에요. 그거 안 배웠는데, 그건 안 배웠죠. 그죠? 그건 안 배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봐야 한 가지만 소비할 때 쓰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소비자 이론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이론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효용의 성질을 공부했다라는 거기에서만 끝내자 하는 거예요. 소비자 이론은 별도로 할 테니까, 그래서 뭘 할 테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소비 이론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자 한계 효용은 소비자한테 소비하는 목적은 뭐냐면 효용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럼 효용이 점점 커진다. 근데 마냥 커지지 않고요. 가다가 잘못하면 이 좀 줄어드는 수도 있다라는 게 효용의 성질이고요. 근데 나중에 얼마큼 나중에 소비해야 되냐면 한계효용이 제로가 되는 전까지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한계효용은 글쎄 말이지 주책 없이 이렇게 한계효용은 체감하는데 그런 법칙을 갖고 있대. 예외도 없대. 그 정도만 지식만 갖고 있단 말이야. 한계효용의 성질을 갖다가 잘 이제 파악했으니까 이제 소비자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진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도 가능한지 소비자 이론을 한번 좀 보도록 하는 거죠. 여태까지 한 거는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한계효용에 대해서 성질만 파악했습니다. 한계효용이 뭐고 효용이 뭐고 효용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라는 정도만 갖고 있자는 거죠. 그럼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소비를 하겠습니다. 소비를 하는데 지금 한 가지만 아니라 제가 한 두 가지를 사고 싶어요. 자, 시장에 나서 지금 과일 좀 사고 싶습니다. 과일을 사고 싶은데 사과하고 배를 살라 그래요. 예, 사과를 X제라고 할게요. 사과죠. 배를 살라 그래요. 배. 지금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얼마나 늘 수 있어요. 자, 시장에서 사과하고 배를 살라 그래요. 사과 먹을 때하고 배 먹을 때 그 얻는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하지요. 효용, 여기 효용인데 효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과하고 배하고 이루어집니다.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만약에 뭐 2x의 제곱 플러스 만약에 뭐 y의 제곱 마이너스 만약에 xy 플러스 뭐 y 플러스 만약에 10 이런 효용함수가 있다고 하죠. 사과 하나, 배 하나 소비하면 얼마나 되니까 효용이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그럼 효용이 1에다가 1 빼면 2가 되고 1, 12 길게 하니까 힘드네 13이죠. 그죠? 13이란 효용을 얻습니다. 라고 하죠. 훌륭한 효용함수죠. 사과하고 배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합니다. 이 효용을 좀 최고로 크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맥스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과하고 배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야 되거든요. 여기 사과의 값이 한 개 1,000원이에요. YJ, 프라이스 오브 YJ는 가격이 2,000원이에요. 자, 내가 돈을 얼마큼 줘야 되느냐? 돈은 얼마큼 줘야 되냐면 이렇게 PX에다가 PY에다가 PY 요만큼을 돈을 줘야 돼요. 사과 하나하고 배를 사면요. 돈을 얼마큼 줘야 되냐면 사과가 1,000원이죠. 이건 2,000원이죠.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사면 1,000원 곱하기 1 더하기 2,000원 곱하기 1 하면 3,000원 내야죠. 마니의 약자죠. M은요. 마니 얼마큼 내야 되냐? 3,000원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좀 제일 조금 지불하고 싶어요. 제약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돈을 갖다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이 효용이 가장 많도록 하는 그 사과 몇 개 사가지고 배를 몇 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사과를 몇 개나 살까요? 라는 거예요. 사과 만약에 배 두 개를 샀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돈을 얼마에 내야 되냐면 돈은 여기 2,000원에다가 4,000원 돈은 6,000원 내야 되고요. 6,000원 내는 게 돈이 내는 것 중에서 제일 적어야 되고 6,000원 내야 되고 그 6,000원이 어찌 사가지고 먹으면 요거 2란 수치가 나오죠. 2란 수치가 효용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효용은 그 만족도는 최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효용이 가장 크면서 돈은 가장 적게 들이는 사과하고 배는 몇 개씩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풀어라라는 거예요. 못 풀겠죠. 나도 못 풀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 이론을 좀 공부를 하면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사과하고 배를 몇 개 사야 되느냐? 돈 제일 조금 들이면서 사과하고 배를 몇 개씩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글쎄, 어떻게 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효용이 가장 커지고 돈은 가장 적게 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px분의 여기 mu 한계 효용 x하고 py분의 이 muy를 서로 같도록 해놓으면 요걸 이렇게 하는 x제의 사과하고 배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그게 이 답이 사과가 2개 나오고 배가 3개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세요. 그렇게 하면 돈은 제일 조금 내고요. 그리고요, 그거 먹으면요, 효용이 가장 커요.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px, mux 이게 뭐예요? 이거 좀 눈여겨서 한번 봐야 돼요. 그죠? 그래요. 여기 px분의 muy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px하고 muy가라는 게 뭐냐면 px라는 것은 뭐냐면 매점이 아니고요. px라는 것은 프라이스 오브 x제니까 사과의 가격이 프라이스 오브 x제예요. 그죠? 사과의 가격은 알아요. 1,000원이에요. 그 mux는요. mux는 한계효용이죠. x제 사과에 대한 한계효용이죠. 자, 제가 사과를 한 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나와요. 만족도가 얼마큼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건 사과에 대한 만족도 한계 효용이고 요거는 가격인데 가격으로 쭉 나눠버리는 거죠. 그죠? 가격으로 나누는 것은 1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분의 2가 뭐냐? 이건 1,000원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거죠. 그죠? 사과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이게. 한계 효용인데 사과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이거는 py분의 muy인데 이거는 배는 2,000원이죠. 2,000원에다가 한계 효용이 지금 얼마큼이냐면 예를 들어서 6,000이라고 할게요. 배를 먹었더니 효용이 6,000이라는 만족도를 얻어내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1분의 3인데 이건 1원어치에 대한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게 뭐냐면 1원어치에 대한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이거는 배에 대한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같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1분의 2가 되고 이건 3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같지 않지요. 같지 않고 이게 더 크지요. 그죠? 이럴 때는 효용이 극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극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자, 이건 1원어치에 대한 배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이건 배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사과에 대한 1원어치의 한계 효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사과 5개, 배 5개를 샀어요. 그래서 5개를 샀어요. 5개, 5개째에 있는 것을 하나씩 딱 들었어요. 자, 요거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얼마 될까? 요거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얼마나 될까? 아까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여기는 2가 나오고 이건 3이 나왔어요. 이건 1원어치, 사과 1원어치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 2예요. 여기는 3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3이니까 배를 사고 사과는 안 사는 게 서로 교환을 해버리면
효용이 1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2고 3이니까 사과 하나 집어넣으면 3 플러스가 될 거고, 이거 빼놓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효용이 하나가 더 늘어나지요. 이런 경우에는 효용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교환을 하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배를 이럴 때는 더 사야지요. 사과를 조금 덜 사야지요. 그러면 효용이 더 늘어나요. 얼마큼? 1만큼 늘어나요. 1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효용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니까 효용을 더 1을 갖다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사과를 배를 더 집어넣고 사과를 빼버리면 그러면 효용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최정상이 아니니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더 증가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효용이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최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최고조가 아니죠. 그러면 최고조가 되게 하려면 효용이 더 극대화되게 하려면 배를 더 사야 돼요. 그죠? 사과는 덜 사야 돼요. 배를 더 사면, 배를 만약에 더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배를 더 사면 어떻게 되느냐? 배를 더 사면 여기 PY분의 MUY 여기에요. 배를 점점 더 많이 사잖아요. 더 많이 사면 뭐가 작용하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죠? 더 많이 사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요 값이 작아진다고요. 즉, 요 값이 작아져가지고 요건 2,000원이죠. 2,000원. 2,000분의 6,000에서 2,000분의 5,000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요 값이 작아지면 요 값이 작아지겠죠. 1분의 3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의 3이 2.9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값이 2.9 이렇게 된다고요. 2.9 그러면 배를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하나 더 하죠. 그 또 하나씩 집어요. 마지막 걸. 5개. 이거 어떡할까? 지금 보니까 2하고 2.9예요. 여기 2하고 2.9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하나 집어넣어요. 증가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2.9가 2.8, 2.7, 2.6 해가지고 2.0 되면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럼 스톱하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2.9 이게 점점 수치가 작아진다고요. 한 개만 이렇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돈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사과의 수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사과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계효용, 여기 XJ에 대한 한계효용이죠. PX죠. 이건 1,000원분의 여기 2,000이었어요. 이게 줄어들면 사과를 개수를 자꾸 줄이잖아요. 5개에서 4개, 3개 이렇게 절대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마이너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죠.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니까 한계효용이 자꾸 체증한다고요. 즉 마이너스 체감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값이 자꾸 증가해요. 2,000에서 3,000, 4,000, 5,000, 6,000이 자꾸 올라간다고요. 이 값이 올라가니까 이 값이 올라가죠. 2가 2.1에서 2에서 2.1, 2.2, 2.3, 2.4 이런 형태로 자꾸 올라간다고요. 즉 이런 상태에서 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플러스하고 이게 마이너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는 이게 3이 2.9, 2.8, 2.7, 2.6, 2.5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이거는요. 2는 2.1, 2.2, 2.3, 2.4 이게 자꾸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에서 멈춰라? 같아지면 멈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플러스 1 해도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요때쯤 되니까 멈췄더니 효용이 똑같아. 스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라고요? 사과 5개, 배 5개에서 플러스 3개 됐으니까 8개 사고요. 사과는 몇 개 사라고요? 5개에서 빼나갔으니까 2개라 이거예요. 사과 2개, 배 8개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최고로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극대화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효용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극대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같아질 때까지. 만약에 이런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4고 이게 3이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다. 그럼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배를 줄이고 사과를 늘려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늘리고 배를 줄여야 되느냐? 같아질 때까지. 그럼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순간은 멈춰가지고 사과하고 배를 그만큼 사세요라는 거예요. 아까 5개 해서 이렇게 하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하면 5개에서 하나씩 딱 이렇게 들어요. 5개째일 거다. 효용이 얼마야? 3, 2 좋아. 그러면 3은 집어넣고 2는 빼라. 하나 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6개가 됐죠. 6개째. 그 6개 있는 것을 다시 또 들어가지고 4개 있는 걸로요. 그 중에 하나 딱 들어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만족도가 얼마큼일까? 이게 조금 더 커. 그럼 이건 또 집어넣고 이건 빼. 여기 가서 해요. 다음에 효용이 어떨까? 지금 여기는 얼마야? 2.5. 여기는 2.5. 이게 됐네. 이거 똑같네. 그럼 효용이 더 증가하니까 그거 집어넣어. 사과 2개, 배 8개. 3.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극대화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고요?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계 효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균등화 법칙이에요. 한계 효용 균등화 법칙이죠. 한계 효용 균등화라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해서 이게 한계 효용이죠. 이것도 한계 효용이죠. 엄밀하게 해서는 이론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론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을 균등화, 즉 같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라는 거예요. 극대화된다는 것은 뭐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한계 효용을 균등화 시켜놓으라고. 엄밀하게 해서 이론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을 균등화 같도록 하는 그 수량을 충족시켜주면 그만큼만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돈은 가장 적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 효용 균등화 법칙이라는 거예요. 소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계 효용 균등화 법칙을 지키면서 사시면 그러면 효용이 최고로 많아집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고센의 제1 법칙이 아니라 이건 고센의 제2 법칙이라고요. 고센은 말이지 맨날 이 한계 효용 갖고 연구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훌륭한 발견이죠. 근데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한계 효용. 그런데 원래 내용은 보면 판이하게 틀려요. 비슷할 뿐이죠. 고센의 제1 법칙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어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더라, 실증이 나더라 라는 거예요. 많이 소비하면. 한계 효용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가장 적은 돈 들여가지고 좋은 물건을 많이 사는 방법, 소비자 균형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물론 한계용이라는 용어를 썼죠. 한계용을 갖도록 하시면 그러면 가장 싸게 사는 것이고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라는 거고 하나는 한계용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용 성질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한계용 성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계효용을 이용하면 한계효용을 갖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훌륭하게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한 거죠. 하나는 한계효용에 대한 성질이고 이거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한 거죠. 말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균등 법칙, 한계효용부터 말을 시작했어요.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은 판이하게 틀려요. 두 가지를
다 고센이라는 사람이 다 정립을 해놨어요.